네, 안녕하세요. 강장군입니다. 오랜만에 임장 영상을 키게 된 것 같습니다. 다들 많이 기다리셨죠? 개인적으로 쪽지 와서 무슨 일 있냐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빠서. 제가 유튜브를 사실 안 바빠서 했는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아무튼 시간은 그래도 쪼개서 앞으로 많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양정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양정이라는 곳은 서면과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현재로서는 낙후된 도심에서 앞으로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죠. 제가 말하는 고가의 아파트는 10억, 20억짜리 아파트가 아니고 원래 기준 가치보다 훨씬 비싼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이 바로 양정입니다. 자, 그래서 양정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된 곳, 될 곳 주변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죠. 자, 인구가 유입되면 어디 쪽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어디에 꼬마 빌딩 가격이 올라갈지 제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돈 벌려면 끝까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 제가 꿀팁을 굉장히 많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해드리는 인사이트만 그대로 접목시켜서 다른 곳의 재개발, 재건축, 주변의 꼬마 빌딩을 매입하게 되면 거의 99.9% 시세 상승이 있을 겁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고, 자,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부전동에서 시청 방향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메인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러한 오피스텔도 지어져 있고요. 자, 좌측에는 이제 빨간 벽돌 건물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네요. 이런 거 보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역 바로 앞에 보면 왜 우측에 있는 여기에는 오피스텔이 지어져 있는데 좌측에는 왜 아직 건물 그대로 남아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씩 알려드리면 매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오피스텔을 짓는 시행사다, 건설 회사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필 저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지 않고 여기 과거에 하나은행이었거든요. 하나은행 통건물을 매입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건설사다. 돈 벌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이 벌리기 위해서는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임대료가 잘 나와야 됩니다. 자, 임대료가 잘 나오면 분양가도 좋아지겠죠. 왜냐면 임대료보다는 전세값보다는 매매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키워드가 임대료와 분양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 내가 또 많이 남겨 먹어야 되면 이 땅값, 토지 매입 비용을 최대한 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마진을 많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건축 비용은 거의 비슷해요. 건축 비용이 지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과거 대비 올랐지만 건축하는 비용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땅값은 차이가 많이 나죠. 강남에 있는 땅값과 양정에 있는 땅값은 천차만별 차이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 비용을 얼마나 싸게 매입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키워드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양 시기. 우리가 분양이 잘 될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 될 시기가 있었습니다. 분양이 잘 될 시기에는 계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져도 무조건 완판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 1, 2년 분양이 잘 안 될 시기였죠. 건설사들이 멈췄습니다. 왜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PF 문제도 있긴 한데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이자만 내면서 분양 시기를 점점 늦추는 거거든요. 아무튼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다 보거든요. 바로 이제 땅 작업이 쉬운 거. 자, 과거 여기가 하나은행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은행이 아마 건물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본인 건물에 은행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건물주 한 명과 뭔가 협의해서 내가 사겠다, 여기 지어서 분양을 할 거기 때문에 땅을 내한테 팔아라, 한 명만 협의를 하면 되는데, 좌측에 보세요. 자, 이 건물을 만약에 내가 매입을 할 거다, 매입을 해서 분양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자, 양정 24시 약국 협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과 협의해야 되고, 그 위에 비뇨기과도 있고 보정속옷 판매점도 있고 맨 꼭대기에 하모니카 이성규, 많은 사람들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하도 있네. 와,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을 협의해서 진행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요즘 친구 약속 4명 잡는 것도 굉장히 협의를 많이 거쳐야 되는데, 자, 이런 협의는 굉장히 어렵다 보시면 돼요. 돈도 많이 요구할 거고 이사비도 요구할 거고. 자, 저 위에 뭐 KT 중계기인가 뭐 저런 것도 있는데 저런 것도 이전을 해야 되고 엄청 복잡하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 하나은행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그냥 협의하면 됩니다. 협의하기가 더 수월하죠. 요즘 은행도 안 돼서 1층에 은행이 필요 없거든요. 최근에 은행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발급받지 않은 이상. 자, 그래서 은행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돈은 들었겠지만 좌측에 있는 저런 빨간 벽돌 건물보다는 훨씬 이해관계가 덜 복잡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좌측 건물보다는 이런
한원의 건물을 더 선호했을 거다. 자, 이 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걸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라면 무조건 했을 거거든요. 뭐 더 깊게 파고들어서 할 말은 많습니다. 건물 짓기 좋을 때는 언제일까? 뭐 이것까지 쭉 들어가 보면 내용이 정말 풍성해요. 뭐 땅값을 매우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할 때가 과연 건물 짓기 좋을 때인지, 아니면 건축비가 매우 저렴할 때가 건물 짓기가 좋을 때인지. 자, 그런데 땅값과 건물 짓는 값이 떨어진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건물 짓기 좋을 때는 언제냐,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월세나 분양 가격이 2배, 3배 이상 높아질 때. 그래서 양정자이 이번에 입주를 내년에 하는가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던데, 아무튼 지금 뭐 6억짜리 분양가에서 거의 7억 중반까지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7억 초중반. 결론 아파트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분양가 대비 올랐고, 뭐 앞으로 입주할 때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런 걸 보면 과거 주택 살 때 그 매수인에 대한 금액적인 포지션 대비해서 8억짜리 아파트가 들어왔다, 7억짜리 아파트가 들어왔다는 건 이미 주변의 가격이 올랐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주는 사람 자체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7, 8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어 할 거고, 대단지 아파트, 돈이 이제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혼집을 소형 아파트에서 시작했거든요. 원룸, 투룸, 쓰리룸 갔다가 소형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왜 소형 아파트를 갔냐면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뭐 5억 이렇게 했었는데 소형 아파트는 1억 8천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단지 아파트 수요만 있는 게 아니고 소형 아파트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그런 데 가보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그러자 소형 건설사들이 주변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홀로 아파트를 막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좀 싸게 분양해서 완판이 난다. 그러면 마진이 많이 떨어지겠죠. 아무튼 그런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지어졌다, 이게 끝이 아니고 왜 지어졌을까, 이걸 파고들어야 돼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호기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지나가다 이거 왜 지어졌지, 편의점 왜 들어왔지, 편의점 옆에 커피숍 들어와 있네, 역 바로 앞이고, 역 앞에는 학생들이 왜 이리 많이 지나다니지, 이런 거 의문점을 많이 가지셔야죠. 그래야 부동산 공부가 많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이해관계가 덜 복잡한 하나은행 건물을 매입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다. 잘 지어놨습니다. 네,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뺐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양정 안쪽으로 해서 조금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대로변 쪽은 이제 아직까지 높은 건물들이 많이 없다 맞죠? 나중에 이제 높은 건물들로 많이 바뀔 겁니다. 왜냐면 재개발로 인해서 양정 주변으로 엄청난 수요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정확하게 세알려 보진 않았지만 대충 봐도 일단 5,000세대 이상은 돼요. 양정 자이 푸르지오 SK인가? 그게 2,200세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KCC 1,000세대 입주했죠. 입주가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롯데도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 아무튼 양정 다소 좋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앞으로는 좋은 주거 환경으로 바뀔 예정이다. 자,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보세요. 좌측에 KT가 있고 우측에 GS 편의점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높게 지어졌다. 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리랑 비슷할 겁니다. 아니면 높이 제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뒤에도 같은 필지네요. 한번 볼까? 서류 한번 볼게요. 대충 보니까 높이 제한이 아마 우측편 이 건물이 조금 더 높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가 먼저 지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역과 가까운 쪽이 높게 지을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맞네. 경도 블리스타워. 자, 보세요. 이 건물이 72m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반면 이 도로기점으로 좌측 주차장 땅이 있죠. 그 다음에 KT 건물, 요런 땅은 54m까지밖에 못 지어요. 자, 저 정도까지밖에 못 짓는다. 20m 차이라도 크죠. 도로 하나 기점으로 20m 차이 나지만 큽니다. 시행사 입장에선 더 많이 남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쪼개매 법칙. 건설사는 많이 쪼개서 비싸게 분양하기를 원한다. 안 쪼개지는 거는 돈이 안 된다. 많이 쪼갤수록 돈이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도 보면 기획부동산 이런 사람들이 임야를 사서 일반 시민들한테 비싸게 공급을 하죠.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런 땅을 절대 사면 안 되죠. 아무튼 이렇게 많이 쪼갤 수 있는 땅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돈이 된다. 참고로 대연동의 유행공원 앞에 가보면, 자, 거기가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높게 못 짓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다 1층으로 되어 있어요. 특화 경관지구 지정이 50년 전에 됐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맞은편에 유행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연동을 가보면 유행공원 앞쪽 있죠. 자, 거기에 건물들이 전부 낮은 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높게 못 짓는 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 일대가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자체를 높게 못 짓게 규제해놨습니다. 많이 쪼개지 못한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땅값이 거의 안 오르고 50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많이 올랐죠. 앞으로 많이 안 오를 거다. 그 말입니다. 왜냐? 많이 쪼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쪼개매 법칙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리단 길도 마찬가지. 상권이 있어서 그렇게 가격이 올랐지, 황리단 길에 만약 상권이 안 들어왔다 생각해보세요. 그 가격 그대로입니다. 왜냐면 문화재 때문에 높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쪼갤 수 없는 땅들은 가격이 싸다,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받지 못한다. 자,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걸어서 가볼게요. 자, 요쪽 라인으로 해서 쭉 걸어가면 양정 SK 자이, 이름 헷갈리네. 양정 자이 SK인가? 양정 SK 자이 더샵인가? 아무튼 거기 1단지가 나옵니다. 2025년 5월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파리바게뜨 건물 보이고요. 좌측에 이 건물이 최근에 5천 이상 팔렸습니다. 평당 5,300인가? 거의 4, 50억 이렇게 판매가 되었죠. 명도가 다 됐네. 아마 대수선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왜냐면 여기가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보세요. 우측으로 딱 틀면은 아파트 보이시죠? 자, 양정 1구역, 3구역 이렇게 해서 재개발 아파트가 지금 우죽순으로 들어오는 대로변이거든요. 자, 그럼 이 대로변에서 수많은 통행량들이 많이 발생될 건데, 자, 거기 횡단보도 바로 앞에 이런 건물들은 나중에 병원이나 학원가나 이런 쓸모 있는 건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데도 명도가 다 됐다 맞죠? 이것도 의사분이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을 짓는데요. 파리바게뜨 건물과 같이 해서 높은 메디컬 빌딩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주변 환경이 점점 바뀔 예정이다. 그 말이겠죠. 자, 보세요. 메디컬 빌딩을 이 한 건물만 딱 매입해서 짓는 게 아니고 주인분이 여기랑 바로 옆에 필지, 두 필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두 필지를 합하면 100평이 넘어요. 그래서 100평 정도 상업지는 돼야 높게 건물을 지어서 분양가,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 벽송숲이야 이런 거 있죠. 이거 아마 계산해보면 100평이 넘을 겁니다. 자, 땅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아마 100평 초반 정도 되겠다. 자, 그런데 이건 런던 베이직 이런 건물들은 단독 행위는 어렵겠죠. 그래서 런던 베이직과 옆에 저 코너 자리 주인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합지형 재건축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친하게 지내야 고가에 팔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런던 베이직 저게 44평 두 개 합해도 100평이 안 넘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한 필지를 더 합쳐야 뭔가 그림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 크레빌 원룸. 자, 한번 보겠습니다. 런던 베이직이 이 옆에 땅 이게 27평 밖에 안 되네요. 하이원. 굉장히 커 보인다 근데 맞죠? 그리고 아까 우리 휴대폰 할인 매장 런던 베이직이 44평 두 개 합쳐도 뭐 한 6, 70평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런데 이 오피스텔 이것까지 합쳐야 107평이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옆에 필지, 그 다음에 이 코너 자리 하이원, 그 다음에 여기 크레빌 원룸 이걸 다 합쳐야 뭔가 멋진 건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하나 띄워 드릴게요. 이거 다 세대네. 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19세대 있네요. 19세대에 최근 실거래가가 평수가 7평이었는데 한 호실당 4천만원씩 매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8천, 이삽이랑 한 호실을 8천에 매입한다 치면은 이걸 19세대 곱하면은 자,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총 금액에서 토지 면적을 나누면 평당 2천 후반 정도 되네요. 예, 아무튼 사업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세 필지를 모두 매입을 해야 가능하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필지 중에 한 필지를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왜냐면 단독 필지로는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두꺼비 하우징 요것도 최근에 평당 3천 이상 거래가 됐더라고요. 이용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 이 도로 라인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출입구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저 위쪽에 건물 짓고 있는 아파트 보이시죠? 자, 저쪽에 주출구 세 군데가 이 도로 라인으로 세팅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도로 라인으로는 앞으로 반드시 유동인구와 통행량이 많아질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양정 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출구 보이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터파기 하고 있다 맞죠? 와, 봐라. 이야, 저기 1단지. 저기가 2단지네. 아, 수요를 자극시키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택일 때 모습을 보세요. 주택은 한 가구당 3명에서 4명 정도 거주를 하죠. 자, 근데 그런 주택들을 모아서 아파트를 지으면은 한 호실당 3인에서 4인 가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택일 때보다 이런 아파트로 지을 때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개발들은 수요를 자극시키는 촉진제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야, 저 위에 보세요. 고등학교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네. 고등학교 옆에가 이제 동의의료원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도 누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미리 매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앞뒤 딱 도로 접혀 있는 땅을 현재 철거를 해놨네요. 그래서 이 대로변 라인이 지금은 장사가 굉장히 안 될 거예요. 미용실, 뭐 기계 밀면집 저런 데 있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장사가 잘 됐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주변에 주택가가 다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은 수요자, 밀면을 먹는 수요자들이 제거됐어요. 주변 다 뜯기고 사라졌거든요. 왜 사라졌을까? 재개발 때문에 사라졌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버티면은 이러한 많은 수요자들이 다시 입주와 동시에 몰려오겠죠. 더 많이 뻥튀기 돼서 더 많은 수요자들로 바뀌어서 몰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장사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외지역 투자할 때는 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많이 벌어야 되죠. 자, 이런 것도 보세요. 와, 상권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뭐 떡방, 포장마차, 교회, 전자담배 이런 게 있죠. 자, 그런데 맞은편에 이런 게 다 입주가 끝난다. 그러면은 요 맞은편 사거리 이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임차인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좀 더 올라가 보면 여기가 양정 1구역 자이 SK 3단지와 2단지 사이네요. 와, 여기 출구가 2-3개 있습니다. 4개나 있네. 야, 그러면은 야, 보세요. 지금 좌우측 메인도로 접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양정 3구역 대단지 주출구 3개인가 4개 있고, 밑으로는, 자, 이 도로 밑으로는 양정 3구역 롯데가 시공할 예정이고, 자, 그러면 여기 T자형 코너 자리 있죠. 이런 건물들은 나중에 완전 A급 임차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은 게 아니고 그냥 확실하다 보시면 돼요. 무조건 파리바게뜨, 베스킨라빈스 둘 중에 하나는 100% 들어옵니다. 천일약국, 동서약국 여기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이걸 다 멸실을 해서 높게 건물이 지어져서 1층에 세팅이 되던지, 아니면 스타벅스가 들어오던지. 보통 파리바게뜨는 3,000세대 이상 돼야 들어오거든요. 요 주변 다 합하면 3,000세대 넘기 때문에 코너 자리 이런 건물들이 정말 제일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심지어 요 도로변 쪽으로 쭉 올라가 보면 동의의료원 나오거든요. 동의의료원 주차장 출구가 자, 이쪽 라인 도로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의의료원 관계자들도 처방전 받아서 약국을 갈 때 이쪽을 많이 이용하겠죠. 오늘 쉬는 날이네. 제가 빨간 날에 지금 임장을 왔기 때문에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물들, 와, 나중에 이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 보시면 돼요. 학원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 자리죠. 지도를 봐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삥 둘러싸여져서 존치구역이 일부 몇 개 안 되거든요. 자, 그런 거는 이용 가치 높은 건물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 당연히 통행량 많은 코너 자리부터 바뀔 거고, 상권이 들어올 거고, 학원, 병원, 파리바게뜨, 뭐 던킨, 베스킨라빈스, 뭐 은행도 필요하고, 또 뭐 있노? KT, 통신사도 있고요. 요즘에는 좀 사양 산업인데 아무튼 식당, 뭐 투썸, 커피숍 이런 것들이 100% 들어오는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 하나 건물 사놓으면 평생 먹고 살죠. 명지도 가보면 그 상권, 상업지에 둘러싸여져 있는, 뭐 대박 노블랜드 그쪽 라인으로 보면 상업지가 중간에 일부 있고 주변으로 아파트가 쭉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자, 거기 상권은 안 죽습니다. 장사가 굉장히 잘 되고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죠. 주변에 고정 수요가 터져나간다. 마르지 않는 수요죠.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요가 바로 고정 수요입니다. 그래서 고정 수요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개발 단지 내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미포함된 곳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외지역, 그러니까 재개발 포함된 곳, 재개발 입주권을 보는 투자 말고 재개발이 됨으로써 바로 맞은편에 이런 꼬마 빌딩이 있죠. 꼬마 빌딩의 가치가 훨씬 더 저는 미래가 유망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유는 재개발되고 나서 맞은편 건물값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광명부터 해서 대구, 서울, 창원, 부산도 마찬가지. 아파트 평당 가격보다는 맞은편의 건물값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왜 비싸냐? 이걸 좀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유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재개발이 되면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게 제가 인구라고 말씀드렸죠. 인구가 증가한다. 즉 저층 중심의 주택가들이 고층으로 바뀌면서 세대수를 뛰어넘어서 제가 한 가구에 한 호실에 3인 가구가 들어가 있으니 3,000세대 정도 들어오면 거의 10,000명 정도 인구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배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이런 아파트 있죠. 이게 완성되고 나면 주택일 때 인구보다, 자 여기 자리가 원래 주택이었어요. 주택일 때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난다. 엄청난 인구 유입이 진행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택일 때 가격보다 이런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 아파트 값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자 그래서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100% 높아집니다. 2, 3억짜리 주택일 때의 소득 수준보다 8억짜리, 7억짜리 아파트로 바뀌고 들어오는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보면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배우 수요의 소비력 또한 매우 커지면서 주변 환경 자체도 자 저런 전자담배 이런 거에서 병원이라든지 이쁜 건물, 쓸모 있는 건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에 맞게끔 빠르게 바뀌는 곳이다. 거기가 재개발 바로 맞은편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저기 KCC 앞에 가서 볼 건데 선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들어오고 앞에 병원으로 바뀐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행된 사례를 보고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걸어가면서 이야기할게요. 서서 이야기하니까 숨도 안 차고 좋긴 한데. 자 그리고 또 뭐 있지? 그리고 이거죠. 주택일 때는 도로가 좀 불규칙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럼 아까 주출구 보셨죠? 이런 거 주출구잖아. 이런 거 맞죠? 자 이런 주출구로 사람들이 많이 다닐 거 아닙니까? 통행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불규칙한 도로들이 사라지고 반듯한 대로변 도로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정해진 주출입구 아니면 부출입구 이런 게 생기면서 주변 동선으로 역으로 가는 방향이라든지 출구 동선으로 해서 상권이 바뀌면서 또 한 번 가격이 올라갑니다. 결론은 상권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명확해진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저 앞에 만약에 출구다. 그러면 이 출구 앞에 건물들은 편의점으로 바뀔 수도 있고 빵집으로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런 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역으로 가는 도로변, 도보상권, 역 주변의 꼬마 빌딩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봐요. 주출구 앞도 당연히 좋은데 결국은 모든 유동인구, 고정인구들은 역 주변으로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이동하는 도로변이라든지 자 그런 꼬마 빌딩의 가격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재개발, 재건축 돈 될 만한 곳 꼬마 빌딩을 보면 조금 더 눈에 보일 겁니다. 자 그런 역할을 제가 대신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도 공부하고 운동도 되고 시간을 좀 쪼개서 하는 거이긴 한데 이거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게을러져요. 안 하게 되면 게을러지고 손을 놓게 되고 그러면 머리가 점점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놀고 먹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래서 억지로 나와야 돼요. 저도 매일 운동하는데 정말 가기 싫을 때 일단 운동하시고 나갑니다. 뭐라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지 않고 이불 속에서 계속 고민을 한다? 그 사람은 평생 고민만 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무조건 씻고 나가요. 그래서 집에서는 잠만 자고. 자, 아무튼 우리 자이 SK 2단지 옆으로 해서 지금 스위첸까지 왔습니다.